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 흡수는 24기 3년 초에 소멸을 흡수 합병했다. 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자료가 쭉 나와 있고요. 자산이 좀 많아요. 근데 요구사항을 보니까 비적격 합병인 경우에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그 다음에 적격 합병인 경우에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문제 2번에 비적격 합병이었을 때 먼저 첫 번째 소멸의 합병으로 인한 양도 차익. 주기가 소멸의 합병으로 인한 순자산 양도 차익을 구하래요. 소멸은 이제 순자산 양도가액에서 순자산의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 순자산의 양도 차익이 되는 거죠. 자, 순자산의 일단 양도가액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대가를 뭘로 줬느냐인데 지금 대가를 딱 준 거를 보면은 2번의 흡수의 자료를 보시면 흡수는 소멸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승계했으며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다 해서 현금, 재고자산, 금융자산 쫙 시가로 적혀 있고 부채도 시가로 적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대변에 보니까 자본과 주발초가 뜨고 영가매수 차익이 떴다는 얘기는 주식으로만 대가를 준 거죠. 현금 준 게 없잖아요. 자본금하고 주발초만 떠 있으니까 지금 주식으로만 대가를 줬습니다. 지금 그러면 주식 얼마를 줬냐면 액면가액 3억에 시가 10억인가 보죠. 주발초가 7억인 거 보니까 그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또 알 수가 있냐면 그 2번의 가로 2번 보시면 흡수는 소멸의 주식 한 주당 0.5주의 주식을 교부했고 합병 이래 흡수의 주당 시가는 25,000원이래요. 액면가액은 한 주당 7,500원이고요. 그럼 몇 주를 발행했는지만 알면 되잖아요. 한 주당 0.5주를 교부했대요. 그러면 합병 전에 주식이 몇 주였는지만 알면 되죠. 그래서 합병 직전의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자본금이 4억인데 1번의 가로 2번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소멸의 주식 한 주당의 액면가액은 5,000원이다. 그죠? 액면가액이 4억인데 전체가 지금 자본금이 4억인데 액면가액이 주당 5,000원이니까 8만 주가 발행이 된 거죠. 5,000원 곱하기 8만 주야지 4억 나오는 거니까. 근데 한 주당 0.5주의 주식을 교부했으니까 4만 주를 준 거죠. 4만 주를 지금 대가로 준 거고요. 4만 주는 주당 시가가 얼마라고요, 지금? 25,000원이니까 순자산의 양도가액이 10억이 되는 겁니다. 4만 원 곱하기 25,000원. 순자산의 양도가액이고요. 거기서 순자산의 장부가액을 빼면 되는데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순자산의 북상 장부가액에다가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잔액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시면 되죠. 지금 북상의 장부가액은요. 자산이 18억이고요. 부채가 9억이니까 북상의 장부가액은 18억에서 9억 빼면 9억이거든요. 9억. 여기다가 유보잔액이나 마이너스 유보잔액이 얼마가 있느냐. 1번의 가로 2번 보면은 건물에 대한 상각부인액 1,000만 원과 기계장치에 대한 상각부인액 2,000만 원. 상각부인액은 다 유보잔액이죠. 건물은 1,000만 원의 유보잔액, 기계장치는 2,000만 원의 유보잔액이 있고 금융자산은 600만 원의 마이너스 유보잔액이 있죠. 그러면은 순액으로 하게 되면 유보잔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 마이너스 유보잔액 600만 원. 3,000만 원에 600만 원 빼면 되는 거니까 순액으로 2,400만 원의 유보잔액. 그럼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9억에다가 2,400 그냥 9억 2,400만 원 되는 거네요. 9억 2,400만 원. 그리고 얼마를 받았고요? 지금 시가로 10억 원어치 주식을 받았고요. 순자산의 양도 차익이네요. 양도 차익 플러스 양도 차익 10억에서 9억 2,400 빼는 거니까 7,600만 원이 순자산 양도 차익이 돼가지고 이게 피합병 법인인 소멸의 각사함수 금액에 입금이 돼가지고요. 각사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비적격 합병이었을 때 2번 흡수의 24기 사업연도의 모든 세무 조정을 하시오. 주어진 자료하에서 세부담 최소화를 가정하래요. 흡수의 24기의 모든 세무 조정을 하는 겁니다. 주계사 흡수의 세무 조정 첫 번째 합병 시 1월 1일 날 자, 비적격 합병은 그대로 시가로 취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세법상 회계 처리가 거기 흡수의 회계 처리가 저기 적혀 있는 자산들이 다 시가라는 거죠. 현금 5천, 재고 자산 5천,
금융자산 1억 그게 다 시가라는 거죠 지금. 장부랑 똑같죠. 그러니까 장부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건물 8억, 기계 2억 5천 이게 다 시가죠. 그렇죠? 그다음에 토지 7억 2천. 그렇죠? 그다음에 부채가 9억. 오케이. 그리고 자본금은 4만 주를 발행했는데 한 주당 액면가액이 7,500원이래요. 그러니까 자본금이 3억 돼 있는 거예요. 3억. 그리고 시가는 10억 원을 쳤으니까 주발조 그대로 7억. 그래서 총 10억 된 거죠. 이렇게. 순자산의 시가가 이거죠. 이게 순자산의 시가니까 자산의 시가가 5천, 5천, 1억, 8억, 2억 5천, 7억 2천. 그죠? 그러면 자산의 시가는 총 얼마 되는 거예요? 자산의 시가가 2억, 10억, 19억 7천. 그죠? 19억 7천에다가 9억 빼는 거니까 10억 7천. 순자산의 시가는 10억 7천. 그죠? 10억 7천. 근데 거기 얼마 줬어요 지금? 10억 원어치 줬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그만큼 덜 줬죠. 10억 원어치 준 거니까 7천만 원 더 싸게 샀죠. 걔를 뭐라고 한다? 합병매수 차익이라고 한다. 합병매수 차익. 합병매수 차익은 7천만 원은 지금 당장 입금을 하지 않고 5년 동안 균등분할해 가지고 입금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임시 계정으로 잡죠. 오른쪽에 잡는 임시 계정이니까 임시 부채.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이것만 장부에서는 수익으로 되어 있는 걸 세법에서는 임시 부채로 잡는 거니까 세무조정이 입금 물산입 쟤를 합병매수 차익이라고 한다니까요. 합병매수 차익 얼마입니까? 7천만 원. 합병매수 차익 7천만 원. 임시 부채 성격이니까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일단 합병 시의 세무조정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12월 31일 날 일단 합병 매수 차익에 대한 실현. 1년 지났잖아요. 1월 1일 날 합병했고 1년 지났으니까 60개월 중에 12개월치 5분의 1만큼 실현시키면 되죠. 입금 산입 합병 매수 차익 합병 매수 차익에 대한 실현 7천만 원의 5분의 1이니까 얼마야? 1,400만 원만큼 실현하면 되죠. 유보로 실현하면 되고요. 이게 이제 5분의 1만큼 실현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12월 31일 날 뭐 해야 되는 거죠? 건물이나 기계장치 같은 것들 감가상각 시분계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가상각 시분계산합니다. 감가상각 먼저 나머지는 관계 없는데 이제 감가상각을 합니다. 2번에 3번 조를 보면은 소멸로부터 양수한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흡수의 기준 내용수는 각각 20년과 10년이며 감가상각 방법은 모두 정액법으로 신고했대요. 누가요? 흡수가 단계 흡수가 합병으로 양수한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가계사업비로 계산한 금액은 각각 1억 2천만 원과 4,500만 원이다. 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비적격 합병이니까요. 회사 계산 가계사업비 일단 1억 2천만 원 건물에 대해서. 자, 비적격 합병은 합병법인이 새롭게 취득한 거죠. 합병법인이 새롭게 뭘로 취득한 거냐면 이렇게 시가로 취득한 겁니다. 그럼 합병법인의 그냥 상각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합병법인의 상각 방법은 정액법이었대요. 건물 기계장치 다. 취득가액이 필요한데 새롭게 취득한 거잖아요. 합병법인의 취득가액은 8억. 그죠? 그리고 정액법이니까 이제 상각률인데 주어진 자료 하에서 세부담 최소를 가정하래요. 기준 내용연수가 건물이 20년이잖아요. 지금 그죠? 건물이 20년이고 그러면 원래 별도의 발이 없으면 신고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합병도 중고자산을 취득하는 거니까 법인으로부터 만약 혹시 기준 내용연수에 50% 이상 경과한 자산이라면 수정 내용연수의 적용이 또 가능하죠. 그래서 혹시나 소멸이 얼마만큼 사용했는지 자료에 있는지 봤더니 소멸은 양도한 건물과 기장치의 내용연수를 각각 15년과 8년으로 신고했으며 감가상각 방법은 건물의 경우에는 정액법,
기계장치에 대해서 정률법으로 신고를 했었고요. 소멸은 건물과 기계장치를 각각 12년과 6년 동안 사용했대. 그럼 건물의 기준 내용수는 20년인데 12년 동안 사용했던 건물을 취득한 거니까 그렇죠. 요건을 모두 충족했네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로부터 기준 내용연수의 50% 이상 경과한 중고 자산을 취득한 거니까 수정 내용연수의 적용이 가능하죠. 그럼 주어진 자료화해서 세부담 최소를 가정한다면 내가 적용해야 될 내용수는 1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정액법 상각률은 n분의 1로 한다고 했으니까 n분의 1. 그렇죠? 그리고 올해 1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1년 내내 사용한 거니까 월수고를 할 필요 없고요. 그러면은 얼마가 되는 거죠? 8천만 원이 상각 범액이 되는데 장부에는 1억 2천만 원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산했으니까 상각 부인액 떴죠? 송금 불산입 상각 부인액 4천만 원 유보 이렇게 뜨는 거고요. 그리고 기계 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가 지금 4,500만 원. 4,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상각 범위액. 자, 아무튼 흡수는 다 정액법으로 신고를 했대요. 정액법으로. 그럼 취득가액만 알면 되는데 취득가액은 새로운 취득가액이 이제 2억 5천이니까 새롭게 취득한 거잖아요. 시가로 2억 5천에서부터 출발해서요. 내용수가 지금 기준 내용수가 10년인데 아까 지금 4번 보니까 소멸 축에서 소멸이 건물과 기계장치를 각각 12년과 6년간 사용했대. 기계도 6년간 사용했잖아요. 기계에 대한 기준 내용수는 10년인데 6년간 사용한 거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정 내용연수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면 수정 내용수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거죠. 그죠? 그러면은 기준 내용연수의 50%를 곱한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상각 범위액이 5천만 원 나와서 시인 부족액이 떴는데 비적격 합병은 유보잔액이 여기 다 유보잔액이나 마이너스 부잔액이 여기 다 들어간다는 얘기는 다 유보잔액이나 마이너스 부잔액이 뭐 된 거라고요? 여기서 주기사 소멸 피합병법인 쪽에서 다 추인돼 버린 거예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합병법인이 승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유보잔액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시작하는 거라서 처음에 지금 시인 부족액이 뜬 거니까 전개에서 예월된 상각변의 유보잔액이 존재하지 않죠. 처음이니까 세무적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비적격 합병일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적격 합병 적격 합병일 때의 주식회사 소멸의 양도차익이 얼마냐? 적격 합병이었을 때 소멸의 합병으로 인한 순자산 양도차익은 얼마치를 줬던지 간에 실제로 얼마치의 주식을 줬든지 간에 얼마의 돈을 줬든지 간에 순자산의 장부가액을 준 걸로 본다고요. 순자산 양도가액을 순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해가지고 얘를 무조건 0으로 해버려요. 0으로 해버리고 다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게 과세가 되는 금액을 누구한테 다 몰아버리려고 하는 거죠. 합병법인 쪽으로 몰아서 한꺼번에 과세를 이연하려고 하는 거예요. 피합병법인 쪽에는 무조건 빵으로 만들어버리고요.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게 과세가 되는 금액을 전부 다 합병법인 쪽으로 몰아서 합병법인 쪽에서 과세를 이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소멸의 순자산의 양도차익은요. 얼마를 줬든지 간에 순자산의 양도가액을 순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준 걸로 봐버려서 빵으로 해버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식회사 흡수의 세무조인데 흡수의 세무조정. 자, 주식 흡수의 세무조정 첫 번째 합병시. 자, 합병시의 세무조정입니다. 1월 1일 날. 자, 세법상 장부상 회계처는 지금 떠 있죠. 다 시가로 한 다음에 돈을 그만큼 덜 줬거든요. 순자산의 시가보다. 순자산의 시가는 10억 7천인데 10억 원어치의 주식을 줬기 때문에 7천만 원만큼 장부에는 원가매수 차익이 떴어요. 수익으로. 근데 세법은 어떻게 할 거냐. 적격합병은 일단 무조건 뭘로 갖고 온다고요?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그대로 갖고 와요. 그대로 가져오고 유보잔액은 유보잔액대로. 건물에 대한 유보잔액 1,000만 원, 기계장치에 대한 유보잔액 2천만 원,
금융상품에 대한 마이너스 후보 잔액 600만 원을 전부 다 을표로 승계를 하고요. 처음부터 내가 갖고 있던 유보나 마이너스 후보로 봅니다. 유보는 그대로 승계하고요. 여기 장부상 금액을 일단 그대로 갖고 옵니다. 자, 그 장부상 금액 그대로 갖고 오면 현금 5천만 원 그대로 갖고 오고요. 그다음에 재고 자산도 5천만 원이죠. 지금 그대로 갖고 오고요. 금융자산 1억 그대로 갖고 오고요. 장부가액으로. 자, 건물 피합병분의 건물의 장부가액이 얼마예요? 7억이죠. 7억. 그대로 갖고 오고요. 기계장치는 취득가액에다 각각 두 개 해가지고 장부가액이 2억 6천이죠. 그대로 갖고 오고요. 토지에 대한 장부가액 6억 4천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대로 다 갖고 와요.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북상금액으로 그대로 갖고 와요. 부채 그대로 갖고 오죠. 9억.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주식을 발행했는데 자본금은 액면가액이 3억인 건 사실이고요. 액면가액이 3억이고 시가는 10억 원으로 치니까 주발초 7억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주발초를 그냥 무조건 어떻게 해요? 끼워넣기로 집어넣어요. 끼워넣기로 집어넣습니다. 끼워넣기로 집어넣게 되면 6억 들어가면 돼요. 6억. 얘가 지금 장부가액이 자산이 18억, 부채가 9억. 액면가액 3억 그대로 놓고 주발초를 끼워넣기로 해서 6억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손익이 인식이 안 됐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산을 시가로 만들어줘요. 자산을 시가로 만들면 현금, 재고자산, 금융자산은 장부가액과 시가가 동일하니까 놔두시면 되는데 건물은 시가가 8억이니까 건물은 1억을 더 증액시킵니다. 증액시키면서 자산, 조정 계정, 건물에 대한 거 1억. 자, 기계장치는 2억 5천 된 거니까 2억 6천에서 2억 5천. 얘는 오히려 시가가 줄어들었죠. 그러면 기계는 1,000만 원만큼 이렇게 줄어들어요. 감액되면서 기계장치에 대한 자산조정 계정은 왼쪽에 뜨는 거죠. 왼쪽에 뜨는 자산조정 계정은 나중에 기계장치가 없어지는 비율만큼 송금으로 실현이 됩니다. 토지는 또 증액됐죠. 토지는 또 증액시키면 됩니다. 시가가 7억 2천이니까 8천만 원 증액된 거고요. 토지에 대한 자산조정 계정 8천만 이렇게. 그럼 순액으로 자산조정 계정이 대변에 얼마 있는 거죠? 순액으로 자산조정 계정이 대변에 1억 8천에 차변에 1,000만 원이 있어요. 순액으로 대변에 1억 7천이 있는 거잖아요. 1억 7천이 대변에 있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뭐가 된다는 겁니까? 입금이 되는 금액이 얼마 있다는 거죠? 1억 7천이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입금이 되는 금액이 1억 7천이 있어요. 여기까지 잠깐 놓고 잘 보세요. 그러면 합병을 딱 하게 되면 비적격 합병이나 적격 합병이나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게 과세가 되는 금액은 합계 금액은 같아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봤었죠. 이미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적격합병은 피합병법인 쪽은 빵으로 만들고 다 어디다 몰아버리는 거죠. 합병법인 쪽으로 몰아가지고 나중에 과세한다는 거죠. 볼게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가 지금 피합병법인인데 그러면 피합병법인은 그러니까 비적격합병은 피합병법인 쪽에서 얼마가 과세가 되고요. 7,600만 원 과세가 되고요. 합병법인 쪽에서는 얼마가 과세가 되냐면 얘가 언젠가는 뭐가 되죠? 5년 동안 얘가 균등분할하면서 뭐가 되죠? 입금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얼마가 과세가 되는 거냐면 7천만 원 과세가 되죠. 피합병법인한테는 얼마? 7,600. 합병법인 쪽에서는 임시부채 7천만 원이 5년 동안 균등분할해가지고 언젠가는 입금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비적격 합병일 때는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게 과세가 되는 금액이 합계 금액이 얼마 되는 거예요? 1억 4,600 되는 거죠? 그 이쪽으로 와볼게요. 그러면 아니 감가상각이 어차피 뭐 자산이 전부 다 강사비가 되는 거니까 치면 되고 적격합병일 때는 피합병법인 쪽에서 과세되는 금액은 빵원. 그리고 금방 얘기했죠. 그러면 합병법인 쪽에서 과세가 되는 금액은 오른쪽의 자산조정 계정은 언젠가는 뭐가 되는 거니까 입금이 되는 거니까 언젠가 송금이 되는 거 1,000만 원에 언젠가 입금이 되는 거 1억 8천만 원.
그럼 순액으로 찍으면 얼마가 나중에 언젠간 입금이 되는 거죠? 1억 7천만 원. 언젠간 과세가 되는 금액이 1억 7천만 원이죠. 피합병 보면 빵원이고 합병 보면 1억 7천. 금액이 좀 차이가 나네. 비적계합병일 때는 피합병 보면 7,600, 합병 보면 5년간 7천. 합계 1억 4,600이 과세가 되는 금액인데 적계합병은 언젠간 과세가 되는 금액이 1억 7천이잖아요. 차이 나는 금액 얼마? 딱 느낌이 오죠. 2,400. 2,400이 잘 보세요. 적계합병은 2,400이 뭐예요? 유보잔액 아니에요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 마이너스 600만 원? 순액으로 유보잔액이 2,400 아니에요 지금? 2,400을 어떻게 했죠? 얘는 그대로? 얘는 승계했죠. 자 그럼 유보잔액은 승계하면 반드시 어떻게 되죠? 유보는 언젠가는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죠. 그러면 얘는 유보를 승계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유보잔액만큼 언젠가는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소금산이 마이너스 유보가 되는 거라서 그럼 적격합병의 경우에도 언젠간 과세가 되는 금액의 합계 금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억 7천에다가 2,400만 원만큼이 유보를 승계했으니까 언젠가는 걔가 소금산이 마이너스 유보가 될 것이므로 순액으로 하면 얼마 되는 거죠? 1억 4,600만 원이 합병법인 쪽에서도 언젠가는 과세가 되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비적격합병이나 적격합병이나 언젠가 과세가 되는 금액의 합계 금액은 같은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얼마가 되는 거죠? 1억 4,600만 원이 언젠가 과세가 되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비적격합병일 때는 지금 당장 피합병법인 쪽에서 얼마가 과세가 되는 거고 7,600이 과세가 되는 거고 합병법인 쪽에서는 7천만 원이 5년 동안 균등하게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얼마가 과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억 4,600. 마찬가지예요. 적격합병도 언젠가 과세가 되는 금액이 얼마? 1억 7천. 그게 바로 자산 조정 개정은 언젠가는 실현되면 이쪽에 있는 자산 조정 개정은 입금이 되고 이쪽에 있는 자산 조정 개정은 언젠가는 송금이 되는 거니까 순액으로 1억 7천이 얘가 언젠가는 입금이 되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또 뭐를 승계했기 때문에 유보를 승계했기 때문에 걔도 언젠가 또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죠. 그래서 적격합병의 경우에도 언젠가 과세가 되는 금액의 합계 금액은 1억 4,600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구가 맞아 들어가야 돼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적격합병이라고 해서 과세되는 금액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니라 과세가 이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간 과세가 되는 금액의 합계 금액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같다는 거 이해되시죠 지금? 일단 같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지금 당장에 세무조정이 뜨죠. 왜냐하면은 세무조정이 장부에는 다 어떻게 돼 있으니까 전부 다 자산을 시가로 잡아놓고 그죠? 그다음에 주식은 그대로 10억 원어치 줬고 차이나는 금액을 영가매수 차익으로 잡아놨는데 얘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일단 자산은 전부 다 시가로 맞춰줬으니까 자산 차이는 없어요. 건물이 나머지 똑같고 건물은 7억에서 1억 늘려서 8억 됐으니까 장부상각액 처리랑 같죠. 기계는 2억 6천원 1,000만 원 깠으니까 2억 5천 장부랑 같죠. 토지는 8천만 원 증액시켰으니까 역시 또 장부랑 금액이 같죠. 그런데 부채 같고 자본 같은데 뭐가 달라요? 주발초가 장부에는 얼마 돼 있는데 오른쪽에 7억인데 얘는 오른쪽에 6억. 오른쪽이 더 작죠. 오른쪽 부채가 더 작으니까 입금 산입. 주발초에 대한 차이 얼마? 1억. 기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장부의 영가매수 차익은 IS 계정이니까 볼 필요 없고요. 그리고 뭐 만들어주면 되냐면 이렇게 자산조정 계정들이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그걸 세 개를 만들어주면 되죠. 오른쪽에 건물에 대한 자산조정 계정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오른쪽에 만들어주는 거죠. 입금 불산이 자산 조정 계정 건물에 대한 거 1억 마이너스 유보 그죠? 그다음에 기계장치 왼쪽에 잡는 거죠. 송금 불산 자산조정 계정 기계장치에 대한 거 왼쪽에 잡는 거예요. 송금 불산입 1,000만 원 소득처분은 유보 오른쪽에 또 토지 하나 또 자산조정 계정 잡아주는 거죠. 입금 불산입 자산조정 계정 토지에 대한 거 8,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합병 시에 흡수에 대한 세무조정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합병 시고요. 자 그러면은 12월 31일 날 12월 31일 뭐 하냐면 이게 자산이 없어지는 비율만큼 뭐 해야 되는 거죠?
자산이 없어지는 비율만큼 자산조정 개정들을 실현시켜야 되는데 12월 31일까지 토지를 처분했단 말은 없어요. 토지는 실현될 게 없죠. 근데 건물과 계약치는 감가상각을 했거든요. 건물하고 계약치는 자산이 없어졌죠. 얘네들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건물하고 계약치는 실현시켜야 돼요. 실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말에 일단 먼저 12월 31일 날 먼저 건물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건데 건물에 세무조정을 하는데 두 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자산이 감가상각을 했잖아요. 감가상각 시분계산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산이 없어졌으니까 자산이 없어지는 비율만큼 건물에 대한 자산조정 개정도 뭐 해야 되고요. 지금 실현시켜야 되고요. 실현되면 뭐가 되는 거죠? 얘는 실현되면 입금 산입되는 거라면서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할 거냐.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자산 감액분에 대한 세무조정처럼 하는 거예요. 자산 감액분에 대한 추가 세무조정. 걔도 뭐부터 하고 뭐를 했죠? 순서가 일단 뭐부터 했죠? 자산 감액분이 있어. 취득할 때부터 자산 마이너스 시작하게 되면 자산 감액분에 대한 세무조정할 때 나중에 추가 세무조정할 때는 자산 감액분에 대한 추인을 먼저 하고 그 자산 감액분에 대한 추인이 감가상각비 중에서 직부인된 금액으로 봐가지고 감가상각 시분계산할 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 시분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 감액분을 추인하는 거는 감가상각 시분계산하기 전에 먼저 하는 거기 때문에 장부상 자산이 없어지는 비율만큼 자산 감액분을 추인을 먼저 하고, 그죠? 그 추인된 금액을 직부인 금액으로 봐가지고 감가상각 시분계산했던 방법 기억나시죠? 그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먼저 장부상 감가상각 시분계산하기 전에 장부상 감가상각비 비율만큼 건물에 대한 자산 조정 개정을 실현시킵니다. 건물에 대한 자산 조정 개정의 실현. 자, 얼마 실? 입금 불산입이니까 실현되면 입금 산입. 자, 건물에 대한 자산 조정 개정 실현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입니까 지금? 장부상 자산이 없어지는 비율이니까. 자, 총 자산 조정 개정이 건물에 대한 게 얼마였는데요? 1억이었는데 장부상 자산이 없어지는 비율만큼. 자, 장부상 북상 취득가액에다가 북상의 강상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죠. 북상 취득가액은 얼마였죠? 북상의 장부가액은 장부에는 건물을 얼마로 잡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보세요. 이건 세법상 분계고 북상의 지금 건물은 얼마예요? 8억이잖아요. 8억 지금. 북상 자산은 8억이잖아요. 그중에 북상 가계상각비를 얼마를 계산했는데 1억 2천만 원 계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 북상의 자산이 없어지는 비율만큼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총 건물에 대한 자산 조정 개정이 1억인데 북상 자산이 없어지는 비율만큼 실현시키는 거라니까요. 얼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만 원인가요? 얼마지? 맞나? 8분 12? 금액이 얼마 되는 거죠? 1,500만 원? 1,500만 원. 그러면 1,500만 원을 입금으로 이렇게 실현시키는 거예요. 자산조정 개정은 자산의 차감 개정이니까 자산부채 개정인데 입금 산입하는 거니까 유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고 하고 난 다음에 뭐 감가상각? 시분 계산하는데 자,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하고 상각 범액을 구하는데 자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자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는 더 이상 1억 2천만 원이 아니에요. 이게 자산 감액분에 대한 세무조정과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위치를 바꾸면 1억 2천만 원 회사가 장부액 계산 감가상각비 중에서 8억분의 자산 조정 개정 1억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이미 입금산입, 즉 이미 뭐 된 거야? 송금 불산입된 거야. 직부인된 거지. 직부인된 거. 이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요 금액을 직부인 금액으로 봐버리는 거죠. 직부인 됐으니까 1억 2천에서 1,5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은 얼마? 1억 500만 원만 상각 범액이랑 비교하는 거죠. 1억 500만 원만 상각 범액이랑 비교하는 거다. 1,500만 원 직부인된 거니까. 자, 그러면 상각 범위액 계산하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자, 적격합병일 때는 상각 범위액 계산할 때 상각 방법과 내용수가 필요한데 상각 방법과 내용 연수를 누구 걸로 할 거냐는 걸 선택할 수가 있다니까요. 합병법인 걸로 해도 되고 피합병법인 걸로 해도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뭘로 하기로 했냐면 요구사항을 보니까 요구사항 2번에
중에서 흡수의 24기 사업연도의 모든 세무조정을 하시오. 가로 열고 단 흡수는 상각 범액 계산 시에 소멸이 정한 주계사 소멸 피합병법인이 정한 상각 방법 및 내용 연수에 의해서 계산한 금액으로 해라. 그러니까 누구 걸로 하기로 했어요? 피합병법인의 상각 방법으로 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건물이니까 무조건 무슨 법이고요? 정액법이고요. 피합병법인 쪽에서 건물에 대한 내용 연수는 몇 년으로 지금 신고를 했냐면 그게 2번에 가로 4번. 합병법인은 다 정액법으로 하기로 하고, 그렇죠? 기준 내용수가 20년, 10년이어가지고 아까 수정 내용수를 적용했는데 피합병법인은 어떻게 했었냐면 감가상각을 내용 연수를 각각 건물과 기왕채 내용 연수를 15년과 6년으로 신고했고요. 감가상각 방법은 건물은 정액법, 기왕채는 정률법으로 그렇게 했대요. 8년짜리 정률법 상각률은 0.313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건물이니까 정액법 그때 신고한 내용수를 몇 년? 15년으로 피합병법인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거 그대로 갖다 쓴다는 거예요. 합병법인도. 상각 방법은 정액법으로 하고 신고한 내용 연수는 그대로 피합병법에서 사용했던 15년 그대로 적용하고. 그럼 여기 이제 취득가액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합병법인의 상각 방법으로 하든 피합병법인의 상각 방법으로 하든 정액법일 때에는 무조건 적격합병일 때에는 정액법일 때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건물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은 얼마가 있느냐? 합병 직전의 재무상태표를 보니까 피합병법인의 지금 건물에 대한 자산의 취득가액이 15억에 감가상각 두 계획이 8억이니까 건물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은 그대로 15억이란 말이죠. 이걸 그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15억. 이거를 곱하기 피합병법인의 내용연수를 그대로 갖다 쓰기로 했기 때문에 수정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피합병법인 걸 그대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쓰셔야지만 돼요. 피합병법인은 몇 년으로 했냐면 15년으로 했으니까 얘도 그냥 그대로 15년으로 해야 됩니다. 정액법 상각률은 n분의 1로 하기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1억이 되는 거죠. 감가상각하고 났더니 상각 부인액이 500만 원 떴네요. 그죠? 그러면 건물에 대한 상각 부인액 떴죠. 송금불산입 상각 부인액. 상각 부인액 500만 원. 상각 부인액 500만 원 유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3번 12월 31일 날 이제 기계장치에 대한 거. 기계장치도 감가상각을 했거든요. 자산주중 계정이 있는데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자산이 감가상각비만큼 없어지는 비율만큼 자산주중 계정을 실현시켜야 돼요. 걔부터 먼저. 감가상각 시분 계산은 나중에. 자, 자산주중 계정을 실현시키는데 얘는 주의하실 게 실현하는데 실현하게 되면 송금산입되거든요. 왼쪽에 자산주중 계정이 있었기 때문에 송금불산입했단 말이죠. 그래서 기계장치가 없어지는 비율만큼 얘가 없어지면서 송금산입된단 말이에요. 얘는 얼마만큼 송금산입할 거냐? 송금산입 자산주중 계정 기계장치에 대한 거. 그렇죠? 얘는 마이너스 유보가 돼야 되는 거죠. 원래 기계장치에 대한 자산주중 계정이 총 1,000만 원 곱하기 장부상 자산이 없어지는 비율만큼 기계장치에 대한 자산주중 계정을 실현시킵니다. 장부상 기계장치에 대한 취득가액은 얼마? 장부상 취득가액 얼마였어요? 2억 5천만 원. 합병법인 쪽에서의 장부상 취득가액은 2억 5천만 원이었고요. 그중에 얼마를 감가상각을 했습니까? 4,500만 원만큼 감가상각을 했죠. 이 비율만큼 자산주중 계정이 실현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자산주중 계정 얼마 실현된 거예요? 180만 원만큼 실현됐고요. 180만 원만큼 자산주중 계정 실현해 가지고 송금산입했습니다. 그러고 하고 난 다음에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 더 이상 4,500만 원이 아닌 거예요. 왜냐면 요 자산가액분 마치 이렇게 자산주중 계정 실현시킨 거 있잖아요. 이 180만 원만큼을 추가로 송금으로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일단 얘하고 반대로 이만큼을 지금 또 추가로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로 더 보겠다는 거예요. 송금산입 감가상각비로 더 보겠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위에서는 소금세 뺀 거니까 직부 있는 걸로 봐서 걔를 뺀 거고요. 얘는 반대로 이 180만 원만큼을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로 더 보겠다는 거죠. 일단 이렇게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를 4,500만 원이 아니라 4,680만 원으로 놓고 그리고 상각 범액을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상각 범액은 피합병 법인의 상각 방법과 내용 연수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피합병 법인의 기계장치에 대한 상각 방법은 정률법이었어요. 자, 정률법을 적용해야 되는 건데 적격합병에서는 합병 법인 거든 피합병 법인 거든 정률법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피합병 법인의 미상각잔액에다가 정률법 상각률을 곱하면 돼요. 피합병 법인의 미상각잔액. 그러니까 피합병 법인 쪽에서의 취득가액에서 피합병 법인의 취득가액이 합병 직전의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피합병 법인의 지금 취득가액이 6억, 피합병 법인의 기초의 가계상각 누계액이 3억 4천, 그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취득가액 6억, 여기서 BS상 가계상각 누계액은 3억 4천. 근데 상각부인액 유보잔액이 얼마 넘어온 게 있어요. 지금 상각부인액 유보잔액 2천만 원 있다는 얘기는 이게 세법상 감가상각비 2천만 원 인정이 안 된 거니까 세법상 기초 시점의 가계상각 누계액은 3억 2천. 그럼 6억에서 3억 2천 뺀 금액이 세법상에 뭐가 되는 겁니까? 세법상에 미상각잔액이 되는 거죠. 6억에다가 세법상 기초 시점의 가계상각 누계액, 얘는 BS상 기초 시점의 가계상각 누계액에서 정계수 월제 상각이나 유보잔액을 빼는데 다 누구의 숫자로 하는 겁니까? 전부 다 피합병 법인의 수치로 하는 겁니다. 곱하기 피합병 법인의 상각방법 정률법의 8년짜리 피합병 법인의 신고한 내용 수인 8년짜리 상각률로 하는 거니까 그냥 8년짜리 정률법 상각률 0.313 곱한 금액이 상각 범위액이 되는 겁니다. 상각 범위액 계산해 봤더니 상각 범위액이 얼마 나오냐면 상각 범위액이 8,764만 원 나와요. 8,764만 원. 뭐가 뜬 거예요? 지금 신 부족액이 떴죠. 근데 기계장치에 대한 유보잔액을 승계했잖아요. 얼마를요? 2천만 원. 처음부터 내가 갖고 있었던 유보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개수 예월제 상각분의 유보잔액 2천만 원과 시인 부족액 중에 2천만 원이 더 작네요. 시인 부족액이 더 크니까 4천만 원이 넘으니까 소금산입 정기 상각부인액 추인하는 거죠. 승계한 기계장치에 대한 상각비를 2천만 원 다 추인해가지고요.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물하고 기계장치하고 이렇게 기말에 얘네들에 대한 뭐도 있고요. 자산 조정 계정이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에 대해서 기말에 감가상각을 한 거죠. 그럼 자산 감액분에 대한 세무조정처럼 일단 뭐부터 하라고요? 자산 감액분에 대한 즉 자산 조정 계정에 대한 추인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실현. 얘부터 먼저. 장부상 자산이 없어지는 비율만큼. 그리고 그 비율만큼 실현시키고 걔를 감가상각비에서 직부인 된 걸로 보거나 자산 조정 계정 실현했는데 입금사에 뺐으면 소금사에 뺀 거니까 이 금액을 회사가 계산한 가계상각비에서 직부인한 금액으로 봐서 걔를 뺀 나머지 금액과 상각 범액을 비교해서 가계상 시분 계산하시면 되고요. 실현시킨 금액이 송금산입이 되면은 장부상 자산이 없어지는 비율만큼 실현을 시켰는데 그게 송금산입이 되면 그 금액만큼을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에 더 추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를 더 많이 잡아놓고 그렇죠? 상각 범위랑 비교해가지고 또 감가상각 시분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건물하고 기계장치에 대해서 기말에 감가상각을 했을 때 적격합병의 경우에 감가상각 시분 계산하기 전에 장부상 자산이 없어지는 비율만큼 자산 조정 계정을 뭐해라? 실현을 먼저 하고 그 실현된 금액을 회사가 계산한 감가상각비에 플러스 마이너스 조절하고 그래 조정된 회사 계산 감가상각비를 가지고 상각 범위액 계산해 가지고 감가상각 시분 계산한다. 그때 상각 범위액 계산할 때의 적격합병의 경우에는 상각 방법과 내용 연수를 합병법인의 걸로 해도 되고 피합병법인의 걸로 해도 되고 선택 가능한데 누구 걸 선택했든지 간에 상각 방법이 정액법이면 세법상 취득가액이 필요하잖아요. 적격합병은 무조건 피합병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이든 피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이든 정률법으로 하기로 했다면 정률법 때 사용해야 될 세법상 미상각잔액도 무조건
피합병 법인의 세법상 미상학자내고를 해야지만 된다.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나갈 내용이 5번 자료를 한번 잠깐 볼게요. 5번 자료. 5번을 보고 그다음에 5번과 7번. 5번, 7번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5번. 이게 피합병법인 주주의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인데 문제를 풀면서 바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아까 피합병법인 주주는 뭔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고서 가지고 있던 피합병인 주식이 소멸되죠. 그러니까 피합병법인 주주는 무슨 과세 문제가 있다고요? 자본의 감소 등으로 인한 두 번째 유형의 의제 배당으로 인한 과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과세 문제가 생기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한양은 21기에 상장법인인 비법인의 주식 액면가액이 주당 5,000원인데 비법인의 주식 1,000주를 800만 원에 21기에 취득했었대요. 그래서 걔를 보유하고 있던 중에 24기에 비법인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비법인이 A법인에게 흡수합병됨에 따라 합병 대가로 A법인의 주식 액면가액이 주당 5,000원, 시가는 주당 10,000원짜리였는데 그 대가로 A법인의 주식과 일정에게 현금을 받았대요. 합병 대가로 받은 A법인의 주식과 현금이 다음의 케이스별로 다를 경우에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단 한양은 비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아니었다라고 가정을 한다. 자, 합병 대가로 받은 게 케이스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A법인 주식만 1,000주를 받은 거예요. 시가가 한 주당 얼마라고요? 액면가액은 한 주당 5,000원, 시가는 한 주당 10,000원. 그러면 시가로 따지면 총 10,000원짜리 1,000주 받은 거니까 1,000만 원어치를 받은 거죠. 두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 A법인 주식 900주. 주식으로 하면 시가가 얼마? 900만 원과 현금 100만 원 받았으니까 총액으로 1,000만 원 받은 거죠. 세 번째 케이스는 A법인 주식 750주. 주식으로는 가치가 지금 시가가 750만 원과 현금 250만 원 받은 경우. 케이스 1, 2, 3 전부 다 시가로 따지면 다 얼마치를 받은 거예요, 대가로? 다 1,000만 원어치를 받은 건데 첫 번째 케이스는 주식만 받은 거 1,000만 원을. 두 번째 케이스는 주식으로 900만 원, 현금으로 100만 원. 세 번째 케이스는 주식으로 750만 원, 현금으로 250만 원을 받은 겁니다. 아무튼 전부 다 시가로 따지면 얼마치를 받은 거고요? 1,000만 원어치를 받은 거죠. 자, 그랬을 때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시오. 요구사항 1번. A법인과 B법인 합병이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합병. 즉 무슨 합병? 비적격 합병이었을 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격 합병은 과세가 이연된다니까요. 과세 이연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합병은 적격 합병을 말하는 거고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합병은 비적격 합병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살짝 의미가 다르긴 한데 수업 목적상 구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합병은 비적격 합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한 합병은 적격 합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뭘 물어봤냐면 각 케이스 1번에 물어보는 게 3개예요. 각 케이스별로 한양의 의제 배당 소득을 계산하시오. 2번 각 케이스별로 한양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A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을 계산하시오. 3번 한양이 합병으로 취득한 A법인 주식을 주당 10,000원에 처분했다고 가정했을 때 각 케이스별로 처분 손익을 계산하시오. 이렇게. 자, 문제 5번입니다. 자,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비적격 합병이었을 때 이게 일반적인 합병이라는 거죠. 물어본 게 3개예요. 자, 각 케이스별로 의제 배당 소득을 계산하는. 자, 의제 배당은 내가 받은 대가에서 뭐 빼면 되는 거죠? 소멸주식의 세법상의 장부가액을 빼면 됩니다. 소멸주식 취득가액을 빼면 됩니다. 소멸주식 세법상의 취득가액. 그게 취득가액이고 장부가액인 거죠. 어차피 주식은 삼각자산이 아니니까 취득가액이고 장부가액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의제 배당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게 1번이에요. 의제 배당을 구하시오. 1번. 자, 첫 번째 케이스 볼게요. 자, 비적격 합병이었을 때는 그냥 논리대로 하시면 돼요. 받은 게 아무튼 얼마를 받았어요? 주식 시가로 얼마치 받았어요? 1,000만 원. 시가로 1,000만 원 받으면 1,000만 원 받았어요. 그리고 소멸주식에서 21년도에 얼마에 취득했었던 거라고요? 주식을 21기에 800만 원. 소멸되는 주식의 세법상 취득가액 800만 원. 그러면 의제 배당으로 지금 얼마 과세되는 거예요? 200만 원 과세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케이스예요. 의제 배당은. 자, 그랬을 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주식 몇 주죠? 1,000주잖아요. 1,000주. 내가 갖고 있는 주식 1,000주. 그 1,000주에 대한 두 번째 물음은 그 1,000주에 대한 세법상의 취득가액이 얼마냐. 요걸 두 번째로 물어봤거든요. 자, 합병 시에 주식을 합병 시에 대가로 지금 피합병분 주주가 합병분의 주식을 취득한 거죠. 그때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자산의 취득가액 공부했을 때 있잖아요. 자산의 취득가액 공부했을 때에 저기 앞에서 2장에서 나중에 합병할 때 볼 거예요 해가지고 안 본 게 있어요. 자산의 취득가액에 60페이지 보시면 60페이지에 반가로 3번하고 반가로 4번 합병 분할 또는 현물 출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 적격 합병일 때에는 자산을 뭘로 갖고 온다고요? 피합병법인의 BS상 장부가에 그대로 갖고 오는 거죠. 비적격 합병일 때 일반적인 합병일 때에는 해당 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고요. 그 얘기가 지금 거기 반가로 3번에 동그라미 1, 2번에 있는 겁니다. 적격 합병일 때랑 비적격 합병일 때 그때 피합병의 자산을 내 취득가액 뭘로 할 거냐. 적격 합병일 때는 장부가액 그대로 갖고 오는 거고요. 비적격 합병일 때는 시가로 적는 거죠. 그 얘기고요. 그 밑에 지금 반가로 4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합병 또는 인적 분할은 몰라도 돼요. 합병에 따라 취득한 주식.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서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죠. 그때 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한다고요?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에다가 그다음에 합병 분할로 인한 의제 배당 금액을 더하고요. 합병으로 인한 의제 배당 금액을 더하고요. 합병으로 인한 의제 배당 더하고 그다음에 불공정 자본가로 부여받은 이익은 걔는 몰라도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합병으로 인한 교부금을 뺍니다. 그렇게 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겠다는 거죠. 잘 보세요. 그러면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피합병분 주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전 주식은 피합병분 주식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거고 주식은 장부가액이고 취득가액이니까 얘가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이에요. 장부가액에다가 뭘 더하라고요? 의제 배당 금액을 더하면 그럼 얘가 나오죠. 얘에다 얘를 더하면 대가가 나오잖아요. 그죠? 대가. 거기서 현금 받은 거 있으면 빼라는데 첫 번째 케이스는 현금 받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곧 그냥 1,000주의 세법상 취득가액이 되는 거고 그 1,000주에 대한 세법상 취득가액이 곧 시가인 거죠. 지금 이게 곧 시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1,000주에 대한 세법상의 취득가액은 얘에다가 이거 더해서 더한 금액 얘가 된 다음에 현금 받은 거 있으면 빼라고 했는데 현금 받은 거 없으니까 그냥 1,000만 원이 세법상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얼마 받고 팔았다고 주당 10,000원 받고 팔았을 때 그때 10,000원 받고 팔았을 때 처분 손익이 얼마냐? 처분 손익이 얼마냐? 10,000원 받았으니까 1,000주에 10,000원 받으면 총 1,000만 원 들어오는 거고요. 그때 처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도 1,000만 원이죠. 들어오는 금액 1,000만 원, 처분하는 자산의 장부가액 1,000만 원, 처분 손익은 10,000원에 처분했다면 처분 손익은 빵이죠. 빵. 그러니까 비적격 합병은 지금 당장 과세한다는 거예요. 200만 원 지금 당장 의제 배당으로 과세하고요. 나중에 팔면 과세가 안 되죠. 두 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케이스는 주식으로 900주가 주당 10,000원이니까 시가가 주식은 시가가 900만 원으로 치고요. 거기다 현금 얼마나 받았어요? 100만 원 받았으니까 이게 대가죠. 거기다가 종전 소멸주식의 세법상 취득가액이 800만 원이니까
어차피 의제 배당은 그대로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고요. 그리고 난 주식을 몇 주를 취득했죠? 900주를 취득했는데 그 900주의 세법상 취득가액이 얼마냐? 똑같아요.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에다가 의제 배당액을 더하면 대가가 나오죠? 그 대가 안에서 교부금 받은 거 빼는 거니까 100만 원 빼면 900주에 대한 세법상 취득가액은 900만 원. 즉 시가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그 900주를 주당 만 원 받고 팔았다면 들어오는 금액도 900만 원, 없어지는 주식의 장부가액도 900만 원. 처분손익은 빵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케이스 마찬가지로 주식은 750주 받았으니까 주식으로 750만 원어치 받았고요. 주식으로 750만 원어치 받았고 현금으로 250만 원 받았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대가로 받은 금액이 총 아무튼 1,000만 원. 소멸되는 주식에서 법상 취득가액은 800만 원. 지금 당장 그래서 얼마가 과세가 되는 겁니까? 200만 원이 지금 당장 과세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취득한 주식이 750주죠. 그 750주에 대한 세법상 취득가액은 똑같죠. 종전 주식의 장부가에다가 의제 배당액을 더하면 대가가 나오고요. 받은 대가에서 합병 교분, 현금 받은 금액을 빼면 750주에 대한 취득가액이 나오는데 그게 곧 시가의 금액과 일치하죠. 나중에 750주를 시가인 주당 만 원씩 받고 팔았다면 들어오는 금액 750만 원, 없어지는 자산의 장부가액도 750만 원, 처분손익은 빵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비적계 합병일 때의 의제 배당과 취득가액과 처분손익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데 적격 합병이었을 때 과세 이혼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격 합병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역시 또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집니다. 세 가지 케이스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자, 그러면 의제 배당은 내가 첫 번째 케이스별로 내가 받은 대가에서 소멸되는 주식의 세법상 취득가액을 빼면은 그걸 빼면 그게 이제 의제 배당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물어보려고 하는 첫 번째 케이스였던 거죠. 일단 이거부터. 자, 잘 보세요. 이게 뭘로 하냐면 얘는 지금 과세가 이혼됐으니까 지금 당장 과세 안 하고요. 나중에 과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멸되는 주식에서 법상 취득가액을 예전에 800원을 주고 산 거 맞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대가를 주식으로 받았잖아요. 1000주. 그러면 주식을 무조건 주식 받은 거를 시가로 1000만 원치를 받았지만 그냥 무조건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평가를 해버리는 거야. 그럼 지금 당장 의제 배당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빵원이 돼버리죠. 아니 과세 이혼 요건을 충족했으니까 지금 당장 과세하지 않고 나중에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를 그냥 무조건 뭘로 만들어요? 주식 받은 거를 주식을 뭘로 평가해 버려요? 시가가 아니라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해버리는 거야. 그럼 지금 당장 과세되는 금액이 빵원이 돼버리죠.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세법상 취득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냐? 자, 내가 몇 주를 취득했죠 지금? 1000주를 취득했을 때 이 세법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에다가 의제 배당 금액을 더하니까 얘가 되죠. 여기서 현금 교부금 받은 거 없으니까 1000주에 대한 취득가액이 800만 원이 돼요. 시가는 1000만 원인데 시가가 아니라 산식대로 하게 되면은 얘더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에다가 의제 배당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그게 얘죠. 여기에서 교부금 받은 금액 빼는데 교부금 받은 거 없으니까 1000주에 대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그냥 종전 주식 장부가액인 800만 원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나중에 팔잖아요. 파는데 얼마에 팔았어요? 이제 주당 시가인 만 원 받고 팔게 되면 현금 얼마 들어오고요? 1000만 원 들어오고요. 처분한 자산의 장부가액인 800만 원이 송금이 되는 거니까 순액으로 처분 손익은 200만 원. 그러니까 과세 이혼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지금 당장은 의제 배당이 빵원 과세 안 되고요. 나중에 처분했을 때의 처분이익이 200만 원 돼서 그때 가서 과세가 된다는 거죠. 과세가 이혼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 과세가 안 되고 나중에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가 주식을 시가로 지금 1000만 원짜리 받았지만 그 주식을 뭘로 평가해 버리면 돼요? 여기다가 대가로 들어온 주식을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두 번째 케이스.
마찬가지로 소멸되는 주식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800만 원인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내가 대가를 어떻게 받았다고요? 대가로 주식으로 900주 받고요. 현금 100만 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주식 900주 있잖아요. 그 주식 900주를 그 900주의 시가가 9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 주식을 뭘로 평가하냐면 주식을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니까 무조건 주식은 얼마가 돼 버리는 겁니까? 1000주든 900주든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인 800만 원 되는 거고요. 그럼 현금 받은 금액을 더해요. 대가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몇 주를 받았든지 간에 걔를 뭘로 하는 거죠?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거기다가 현금 더한 금액이 대가가 되고 소멸 주식의 세법 주식가액이 얘잖아요. 그럼 의제 배당으로 금액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빵원이 아니라 100만 원 과세가 되는 거네. 몇 주를 받았든지 간에 걔를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해버려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딱 의제 배당은 현금 받은 금액만 의제 배당이 돼요.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쳐버리면 현금 받은 금액이 의제 배당이 되죠. 아무리 과세를 이연한다 할지라도요. 현금을 받은 거는 실현된 거죠. 내 손에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현금 받은 거는 지금 당장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과세 이연 안 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몇 주를 받았든지 간에 걔를 뭘로 해요?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해 버리면 현금 받는 금액이 딱 의제 배당이 돼서 지금 당장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900주에 대한 세법상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는 거냐?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에다가 의제 배당 금액을 더하면 그게 뭐가 되죠? 그게 여기 대가가 되죠? 그때 그 대가에서 합병 교부분마다 있으면 걔를 빼면은 900주에 대한 세법상 취득가액은 900주도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8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나중에 주당 만 원씩 받고 시가 만 원씩 받고 팔았어요. 들어오는 금액이 900만 원. 없어지는 주식의 장부가액은 800만 원. 나중에 처분 이익이 얼마 생기는 거죠?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과세 이연한다 할지라도 현금 받은 건 실현된 거니까 현금 받은 거는 지금 당장 과세를 하기 위해서 몇 주를 받았든지 간에 얘랑 일치시키면 되죠. 그럼 딱 현금 받은 금액만큼만 먹어야 되는 거니까 의제 배당이 돼가지고 지금 당장 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900주에 대한 취득가액이 800만 원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거를 900주를 주당 만 원씩에 팔면은 처분이익이 또 100만 원 뜨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 문제는 3번이에요. 주식으로 몇 주를 받았고요. 750주를 받았고 현금으로 250만 원 받았죠. 그래서 얘도 똑같이 현금 받은 금액이 실현된 거니까 얘를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했을 때 주식은 몇 주를 받았든지 간에 소멸주식의 세법상 취득가액인 무조건 800만 원 하는 거예요. 몇 주를 받았든지 간에 800만 원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현금 받은 금액 얼마? 250만 원 있으니까 이게 대가가 되는 거고 거기서 800만 원을 빼게 되면 현금 받은 금액 실현된 거니까 당장 250만 원은 지금 당장 과세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250만 원 현금 받은 게 지금 당장 과세가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750주에 대한 취득가액이 얼마가 되는 거냐. 750주에 대한 취득가액이 얘에다 얘를 더 종전주식의 장부가에다 의제 배당액 더하면 얘가 되죠. 거기서 교부받은 금액을 빼는 거니까 여기가 750주에 대한 세법상 취득가액이 800만 원이 돼요. 그럼 이걸 나중에 750주를 주당 만 원씩 받고 팔게 되면은 들어오는 금액 입금은 750만 원인데 없어진 자산의 장부가액이 800만 원이니까 얘는 처분이익이 마이너스 50만 원, 손실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현금 받은 금액은 이연시키지 않고 지금 당장 과세하려고 몇 주를 받았든지 간에 걔를 종전주식 장부가액으로 해버리면은 이런 문제가 된다. 어떤 문제냐? 분명히 똑같은 케이스 3번에서 이쪽은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거죠.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얼마가 과세가 되고 200만 원 과세가 되고 나중에 과세된 금액은 빵원이죠. 근데 얘는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을 했죠. 과세 이연이 된다는 건 지금 당장보다 나중에 더 과세하겠다는 거죠. 지금 당장 과세를 덜하고. 그런데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보다 지금 당장 과세되는 금액이 더 커요.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의제 배당으로 과세되는 금액이 200만 원인데 얘는 과세되는 금액이 250만 원 되는 거예요. 나중에 처분하게 되면 물론 50만 원만큼 처분 소질이 돼가지고 쌤쌤이 되긴 하는데 지금 당장 과세되는 금액이 더 크다고요.
그럼 이건 과세 이연이 아니잖아요. 그럼 잘못된 거죠. 과세 이연은 지금 당장 과세 이연 요건을 추가하지 않았을 때보다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했을 때 과세가 더 되면 안 되죠. 그럼 이건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했을 때라고 하는 기본 전제가 틀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네. 아무리 현금 받은 금액을 지금 당장 과세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한 거니까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보다 지금 당장 더 많이 과세된다는 건 말이 안 되네.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여기 받은 대가 있잖아요. 여기 대가를 이거 다 지금 동그라미 친 거는 대가를 뭘로 받았을 때 말하는 거죠? 이건 다 현금이고 대가를 뭘로 받았을 때? 주식으로 받았을 때 과세 이연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그 대가 안에 주식 있잖아요. 주식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주식에 대한 평가. 대가로 받은 주식에 대한 평가.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 첫 번째 케이스처럼 주식만 받았다면, 내가 받은 대가가 주식만 받은, 현금 안 받고 주식만 받았다면, 그러면은 얘랑 똑같이 해버려서 지금 당장 과세하는 금액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냥 주식만 받았다면 그 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 따지지 않고 주식만 받았다면 그 주식은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주식만 받았기 때문에 얘랑 같은 금액을 해버리면 의제 배당 금액은 빵원이 되죠.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때 받은 대가가 주식만 받은 게 아니라 주식과 현금을 같이 받은 거예요. 주식과 현금을 같이 받았을 때에 그 주식을 뭘로 할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둘 중에 작은 금액. 첫 번째는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과 몇 주를 받았든지 간에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은 800만 원이죠. 장부가액과 그 주식의 시가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해버리면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과세되는, 지금 당장 더 많이 과세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두 번째 케이스는 시가는 900만 원이잖아요. 900주에 대한 시가는. 그거랑 종전 중에 장부가액 중 작은 거 800만 원 그냥 하면 되죠. 문제 없죠. 지금 당장 과세되는 금액은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적은 금액이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지금 당장 과세가 더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했는데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보다 지금 당장 더 많이 과세되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얘는 말이 되죠. 지금 당장 과세가 되는 건 1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 또 100만 원.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200에 나중에 빵인데 얘는 지금 100 나중에 100 이연됐죠. 문제는 얘죠. 여기를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주식과 현금을 같이 받으면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과 그 주식의 시가 중 작은 금액. 주식의 시가는 얼마? 750만 원. 그래서 얘를 750만 원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750에다 250 더니까 1000만 원 됐잖아요. 거기서 800 빼니까 여기 의제 배당 금액이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와 같아지죠. 세금이 더 커지지 않죠. 같아집니다. 이렇게 같아졌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더 많이 과세되진 않으니까. 자, 그러면 세법상 취득가액이 어떻게 되는 거냐? 취득가액이 이제 800만 원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750주에 된 취득가액은 종전 주식의 장부가에다가 의제 배당 금액이 200이잖아요. 얘를 더하면 1000만 원 되죠? 대가 1000만 원에서 현금 받은 금액 얼마를 빼는 거니까 250을 빼는 거니까 750주의 취득가액이 750만 원이 됩니다. 그럼 나중에 주당 만 원씩 받고 팔게 되면 들어오는 금액 750만 원, 없어지는 주식의 장부가액 750만 원. 처분이익이 얼마가 되는 거죠? 빵원이 되는 겁니다.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때보다 지금 당장 더 많이 과세되는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죠. 여기 대가를 현금 받은 금액 현금 들어오면 되고요. 주식으로 받은 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 그 주식을 어떻게 한다? 지금 적격합병 과세 이연 요건을 충족했을 때입니다. 주식으로 받았을 때는 주식만 받은 경우라면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으로 하는데 주식과 현금을 같이 받은 경우라면 종전 주식의 장부가액과 그 주식의 시가 중 작은 금액으로 여기다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의제 배당 금액이 계산되고 그때 세법상 취득가액이 이렇게 되고 처분이익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 5번 문제 풀 수 있게 똑같은 케이스에서
비적격합병일 때랑 적격합병이었을 때 의제배당과 세포상 취득가액과 시가인 10,000원으로 팔았을 때 처분손익이 어떻게 되느냐까지 정리를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 정리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7번 문제입니다. 자, 포합 주식에 대한 얘기인데요. 포합 주식에 대한 얘기. 자, 포합 주식에 대해서 일단은 아까 어떻게 했냐면 포합 주식에다가 뭐를 지급하지 않는 거죠. 합병 대가를 지급할 수도 있고 지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지급을 안 했다 할지라도 합병 포합 주식에다가 대가를 지급한 걸로 보는 거죠. 무조건 그렇게 지급한 걸로 봐서 순자산 양도가액을 계산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때 그거를 그렇게 지급한 걸로 보지 않으면 합병 포합 주식에다가 대가를 지급했을 때랑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 좀 사실은 똑같은 상황인데 대가를 지급하면 지급하고 난 다음에 자기 몫은 자기가 또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급해도 되고 지급하지 않아도 되죠. 지급하지 않으면 나 빼고 그냥 나머지 주주한테만 대가를 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주든지 간에 순자산의 양도가액은 같아야 되죠. 그래서 합병 포합 주식에다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않았다고 할지라도 지급한 걸로 간주하죠. 그렇죠? 그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계산할 건데 그 간주하는 금액은 뭘로 준 걸로 본다고 그랬죠 아까? 합병 대가는 둘 중에 하나로 주는 거죠. 주식으로 주는 거랑 금전으로 주는 거랑 둘 중에 하나인데 합병 포합 주식에다가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비율대로 계산해 가지고 그 준 걸로 대가를 지급한 걸로 보겠다. 근데 그 대가는 뭘로 준 걸로 보겠다? 주식으로 준 걸로 보겠다. 합병 포합 주식에다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합병 포합 주식에다가 대가를 지급한 걸로 보는데 그때 그 합병 대가는 뭘로 준 걸로 보는 거다? 주식으로 준 걸로 보는 거다까지만 얘기했죠. 주식으로 주는 걸로 보는 거다. 자, 거기에 이제 추가로 더 얘기할 게 있어요. 하나 더. 합병 포합 주식은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는 건데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합병 포합 주식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합병 포합 주식에 그 지분 비율대로 대가를 지급한 걸로 봐서 순자산의 양도가액을 계산하는데 그때 합병 포합 주식에 대가 지급한 걸로 보는 비율대로 계산해서 주는 걸로 보는 어렵지 않잖아요. 70%에다가 예를 들면은 70%에다가 3,500억을 줬어. 포합 주식에 지금 내가 30%가 있는데 그러면 나한테는 안 주고 70억에다만 얼마 줬어? 3,500억을 줬어. 그러면 1%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3,500억을 얼마가 되는 거죠? 100%는 5천억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5천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70%로 나눠주고 거기다 곱하기 그거에 전체 그러면 5천억이 또 몇 퍼센트가 되는 거냐면 30%. 100%면은 5천억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합병 포합 주식의 30%니까 1,500억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합병 포합 주식에다 1,500을 안 줬잖아요. 그래도 준 걸로 보는 거죠. 순자산 양도가액은 아무도 총 얼마가 돼야 되는 거니까 5천억이 돼야 되는 거니까. 합병 포합 주식에다 대가를 주려면 내가 5천만 원 줘야 되는 거고. 아유 포합 주식은 어차피 나한테 주는 거니까 걔 빼고 나머지 주한테 주세요 하면 얼마만 주면 되고 3,500원만 주면 되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순자산 양도가액은 무조건 5천억이 돼야 되는 거죠. 합병 포합 주식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합병 포합 주식의 그 지분 비율대로 대가를 지급한 걸로 봐서 순자산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근데 그때 그 대가는 합병 포합 주식에다가 대가를 준 걸로 보는 금액은 뭘로 준 걸로 본다? 주식으로 준 걸로 본다. 주식으로 준 걸로 본다. 아시겠어요? 그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합병 포합 주식에 대한 얘기. 자, 그러면 얘기할 게 더 있어서 그래요. 자, 볼게요. 비상장 내국법인인 갑은 7번 문제. 특수관계인이 아닌 비상장 내국법인 을을 흡수합병했대요. 합병 등기일이 7월 5일이에요. 합병 당사법인은 모두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정관상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각 물음과 관련된 공통자료는 다음과 같다.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물음이 2개 있는데요. 물음 1번하고 물음 2번에 공통자료가 나와 있어요. 을이 피합병법인인데 합병 직전에 재무상태표
그죠? 유동자산 구축물 토지가 5천만 원, 5천만 원, 1억 합계 자산이 장부가액 2억이고요. 그다음에 부채가 8천만 원이고요. 자본금 2천만 원에 주발주 3천만 원에 이익잉여금 7천만 원이 돼 있죠. 이번에 합병 직전에 의리 부여한 자산의 시가, 유동자산 구축물 토지의 시가가 5천만 원, 1억, 1억 2천만 원. 부채 시가는 장부가액과 동일하대요. 그러면 자산의 시가는 장부가액이 2억에서 자산의 시가 3억 됐으니까 자산이 시가가 1억이 더 커졌죠. 지금 장부가액 2억에서 1억 3억으로 이렇게 커졌고요. 그리고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자산 부채와 관련된 유보나 마이너스 보전액은 없대요. 또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갑이 납부하는 의뢰법인세는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 자, 다음에 추가 자료 1번을 이용해서 요구사항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구사항은 그러니까 일단 자료를 잠깐 보시면 합병 직전에 주기사 의뢰 주주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지금 피합병 법인이 을이고요. 합병 법인이 갑인데 을의 주주에 누가 있어요? 갑이 있죠. 갑의 지분율이 몇 퍼센트예요? 지금 갑의 지분율이 30%나 돼요. 30%.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합병 포합 주식이라고 한다고요. 그걸 1,000만 원 주고 샀었고요. 병은 나머지 70%를 갖고 있었는데, 그죠? 병은 4천만 원에 취득했었네요. 그 70%를 4천만 원에 취득했었대요. 그래서 뭐라고 되냐면 갑이 의뢰 주식을 언제 취득했다고요? 22년도 7월 10일 날 취득했고요. 그다음에 병과는 특수한 계좌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갑하고 병은 특수한 계좌가 아니니까 병이 최대 주주예요. 만약에 갑하고 병이 다 특수한 계좌라면 갑, 병 다 최대 주주죠. 최대 주주는 그룹이라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최대 주주는 어떤 특정한 자와 그의 특수한 계좌의 지분을 전부 다 합했더니 가장 지분율이 높다면 어떤 특정한 자와 그의 특수한 계좌가 전부 다 최대 주주가 돼요. 최대 주주는 그룹이에요. 한 명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최대 주주는 병, 갑은 최대 주주는 아니네. 그렇죠? 최대 주주는 아니에요. 지금 갑은. 다시 말하면 지배주주가 아니라는 거죠. 지배주주가 아니에요. 그 다음은 갑은 병에게 합병 대가로 액면가액 2천만 원, 시가 4,200만 원짜리의 갑에 신주를 교부하고요. 그 다음에 1,050만 원의 합병 교부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주식으로는 시가 얼마치를 주고요. 병한테만 줬어요. 자기 자신한테는 안 주고. 병한테만 얼마 줬죠? 주식으로 시가 4,200만 원어치를 주고 현금으로 얼마를 또 더 줬어요? 1,050만 원을 더 줬어요. 합병 포합 주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지급하지 않았어요. 병한테만 줬다는 거죠. 3번에 합병 대가 중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외하고 다른 과세이혼 요건, 다른 적격합병 요건은 모두 충족된대요. 그러면 적격합병 요건 중에서 이제 지분의 영소성, 내가 준 총 합병 대가 중에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된다고요? 80% 이상이어야 된다. 그것만 충족하게 되면 적격합병이 된다는 거죠. 그것 빼고 나머지는 적격합병 요건을 모두 충족했대요.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서 요구사항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합병 대가 중에서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 자, 물음 1번과 물음 2번은 아예 그냥 독립된 문제예요. 자, 물음 1번을 봐볼게요. 문제 7번에 물음 1번에 요구사항 1번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총 합병 대가분의, 그죠? 그 다음에 그 중에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로 하면 되죠. 그러면 합병 대가, 자, 먼저 뭘 구해야 돼? 분모에 총 합병 대가를 구해야 되는데, 자, 합병 대가 구할 때 누구한테 대가를 안 줬죠? 합병 포합 주식에다가 대가를 안 줬다 할지라도 걔한테도 대가를 준 걸로 보고 순자산의 양도가액 합병 대가를 구하는 겁니다. 대가를 준 걸로 보고. 자, 그러면 대가를 준 걸로 합병 대가를 구하려면은 지금 내가 준 거는 얼마를 줬죠? 주식으로 시가 얼마? 4,200만 원 줬고요. 현금으로 얼마 줬어요? 1,050만 원. 이거를 지금 70%한테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0%에다가도 이 비율대로 준다면 두 개 합해서 얼마 되는 거죠? 5,250만 원
그 5,250만 원을 몇 퍼센트 나누는 거죠? 70% 나누면은 그러면 전체 100%에 대한 대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얼마죠? 5,250만 원 나누기 0.7 하면 5,250만 원 나누기 70% 하게 되면 7,500만 원. 그러면 그거의 30%니까 얼마? 2,250만 원. 이게 2,250만 원이니까 만약에 합병 포함 주식에다가도 대가를 줬다면 얼마를 주는 거예요? 2,250만 원을 더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합병 대가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250만 원에 2,250만 원 더해가지고요. 총 합병 대가가 얼마 되는 겁니까? 7,500만 원 된 겁니다. 실제로는 여기에다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대가를 지급한 걸로 보고 순자산 양도까지 즉 합병 대가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에 여기 중에 7,500만 원 중에 분자는 그 중에 무슨 가액에 차지하는 금액이죠?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자, 근데 이제 이거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일단 분명히 이거 지금 합병 포함 주식에다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도 대가를 지급한 걸로 보는데 뭘 준 걸로 본다고 그랬어요. 합병 대가는 주식과 현금으로 주는 건데 분모 금액 계산할 때는 무조건 얘를 주식으로 본 걸로 주식으로 분명히 본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다음에 요건을 모두 충족하잖아요. 그러면 얘 있죠, 얘. 그러니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실제로 합병 포함 주식에다가 주식을 줄 수도 있죠. 주식을 진짜 줬든 아니면 주식을 준 거로 보는 금액이든 실제로 주식을 줬든 아니면 이거는 주식으로 안 줬어 이걸 주식으로 준 걸로 보는 거잖아요. 진짜 주식으로 얼마씩 줘? 2,250만 원을 줬든 누구에다가 합병 포함 주식에다가 지금 주식으로 줬든 아니면 주식으로 준 걸로 보든 주식을 준 걸로 보든 주식으로 실제로 줬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는 다시 80% 이상 여부를 따질 때 분자는 다시 금전으로 준 걸로 보겠대요. 다시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합병 포함 주식에다가 실제로 주식으로 줬든 아니면 안 줬는데 주식으로 준 걸로 보든 주식으로 준 걸로 보는 건 이거죠. 이거. 실제로 주식으로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줬더라도 뭘 준 걸로 보는 거죠. 그 금액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주식으로 준 걸로 본다고 했죠. 분명히 주식으로 준 걸로 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금액이 전체 합병 대가가 되는데 그 중에 다음의 요건을 또 충족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주식이 아니라 뭘 준 걸로 본다고요? 금전으로 준 걸로 또 본대요. 그게 뭐냐면 합병 등기일 전 합병 포함 주식인데 합병 등기하기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 포함 주식이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합병 등기일 전 3년 전에 취득했던 합병 포함 주식이에요. 그 합병 포함 주식에다가 주식으로 줬든 아니면 주식으로 준 걸로 이렇게 본 금액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뭘로 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냥 주식으로 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합병 등기일 전 몇 년 내? 2년 내에 취득한 합병 포함 주식은 이게 핵심이에요. 합병 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 포함 주식이 있는 거예요. 2년 내에 취득한 합병 포함 주식이 있다면 그럼 이거는 합병할 거를 염두에 두고 주식을 취득한 거예요. 2년 이전에 취득한 거는 합병할 거 생각도 안 하고 취득한 건데 합병 등기일 전 2년 내에 을 주식을 산 거는 합병을 염두에 두고 미리미리 주식을 산 거야. 그 주식을 뭘 주고 산 거지? 돈 주고 산 거지. 그러니까 합병 등기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 포함 주식은 이 합병 포함 주식에 취득한 합병 포함 주식이 있었을 때 그 합병 포함 주식에다가 내가 지급한 주식을 주든 아니면 뭘 주든 어차피 주식 준 걸로 보든 줬다가 다시 내한테 들어오는 거니까 줬다 나한테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주식을 줬지만 뭘로 준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금전으로 준 걸로 보겠대. 왜냐면 2년 안에 뭘 주고 주식을 산 거니까. 피합금 주식을 현금 주고 산 거잖아. 그리고 내가 얘한테 주식을 주더라도 어차피 그 주식이 다시 또 나한테 들어오는 거니까, 어차피 발행했다 들어오는 거니까 그냥 다시 없어지는 거거든요. 쌤. 근데 사실 주식을 준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뭘 주고 산 거니까, 돈 주고 산 거니까 그 주식을. 결국에는 현금을 준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몇 년 내에 취득한 것만요? 합병 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 포함 주식이 있었을 때 그 합병 포함 주식에다가 실제로 주식을 줬든 주식을 준 것으로 간주를 한 금액이든 2년 내에 취득한 합병 포함 주식에다가 지급한 주식 또는 주식으로 준 걸로 보는 금액은 뭘로 준 걸로 다시 바꾸겠다고요? 금전으로 준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80% 이상 되기가 쉽지 않다. 분자 금액이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되는데 얘는 뭘로 준 걸로 보는 거니까, 금전으로 준 걸로 보는 거니까 80% 이상이 될 확률이 적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산 거는 현금 준 걸로 봐가지고요, 적격 합병의 요건을 추가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적격한 게 아니야. 또 미리미리 돈 주고 산 거잖아. 최근에 합병하기 전에 미리미리 돈 주고 산 거잖아. 거기다가 네가 합병할 때 자 이거 주식입니다. 저 주식 주는 거예요. 해도 얼마 전에 돈 주고 산 거니까 금전 준 걸로 보겠다는 거죠. 다시 몇 년이에요. 이게 기간이 중요해. 이거 몇 년 내에 그러는 거죠. 2년 내 취득한 합병 포함 주식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응? 합병 포함 주식이 있어야 됩니다. 합병 포함 주식이 있었을 때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러면 이 2년 내 취득 합병 포함 주식에다가 뭘 주는 거죠? 주식을 주든 아니면 주식으로 준 걸로 보는 금액이 있든 걔는 다시 뭘로 본다? 금전으로 준 걸로 보는 건데, 이게 둘로 나눠져서 내가 미리 주식을 취득해가지고 이미 피합병법인에 이미 지배주주가 돼 있는 거야. 이미 내가 이미 주식을 너무 많이 취득해가지고 이미 내가 뭐가 돼 있는, 합병하기 전에 뭐가 돼 있는 거죠? 합병법인이 이미 지배주주로 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 지배주주가 아니냐? 둘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요. 지배주주잖아요. 그러면 합병 포합 주식에다가 지금 몇 년 내 취득한 합병 포합 주식이요? 2년 내 취득한 합병 포합 주식에 여기에다가 지금 교부를 한 합병 교부 주식 또는 합병 교부 주식을 줬다는 거죠. 교부한 합병 교부 주식 또는 주식을 줬거나 아니면은 그 주식으로 준 걸로 보는 요 금액 요거는 이제 주식으로 준 걸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으로 준 걸로 보는 거니까 간주 교부액이라고 할게요. 보는 거니까. 이름을 간주 교부액으로 하는데, 합병 교부 주식을 줬거나 아니면 주식을 안 줬으면 준 걸로 보거나 간주 교부액 포함. 합병 포함 주식에 교부한 합병 교부 주식 간주 교부액 포함해서 실제로 주식을 줬거나 주식을 준 걸로 보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합병 교부 주식을 전액 뭘로 준 걸로 보겠다고요? 전액 다시 뭘로 준 걸로 보겠다고요? 2년 내 취득한 거라면 거기다가 2년 내 취득한 합병 포함 주식에 주식을 주거나 주식으로 보는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전액 다 금전으로 준 것으로 다시 보겠대요. 금전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합병 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 포함 주식이 있는데 내가 지배주주까지는 아니야. 지배주주까지는 아니야. 나 말고 다른 애가 더 지분이 높아. 그러니까 여기 있죠. 여기는 아까 지금 병이 지배주주고 나는 지배주주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합병 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그 합병 포함 주식에 교부한 합병 포함 주식에 합병 포함 주식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 지배주가 아니면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는 건 전액이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배주가 아니었을 때는 그 지분율
20%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합병 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 포함 주식이 일단 지분율 20%를 초과해야 돼요. 합병 포함 주식 자체가 발행 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해야 되고요. 이 주식이 발행 주식 총수의 즉 지분율 발행 주식 총수의 20%를 초과해야 돼요. 20%를 초과해야지만 되거든요. 초과하는 경우에 그 20%를 초과하는 합병 포함 주식에 대해서 경우에 20%를 초과하는 합병 포함 주식에 대해서 교부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같은 얘기 교부한 합병 교부 주식을 줬거나 아니면 주식 준 걸로 간주하는 금액이 있거나 그 20%를 초과하는 합병 포함 주식에 대해서 교부한 합병 교부 주식 간주 교부액을 포함한 그 합병 교부 주식을 금전으로 교부한 것으로 본대요. 자, 무슨 말인지 잠깐 볼게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세요. 분모는 아무튼 얼마가 되는 거 7,500만 원 되는 건 오케이. 자, 분자에 지금 내가 지배주 준 거야. 예를 들면 난 30%대 지배주 주고요. 나머지가 다 7명이 10% 다 특수가계좌 아닌 애들이 10, 7명이 갖고 있어. 그러면 내가 지금 지배주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지배주주잖아. 그러면 그게 언제 취득했고요, 지금? 합병을 언제? 24년도 7월? 합병을 언제? 합병 등기가 24년도 7월? 제일 위에 5일날 7월 5일날 합병했는데 주식을 언제 취득했냐면 내가 22년도 7월 10일날 2년 5일 딱 5일 차이 나가지고 아무튼 2년 전 안에 지금 취득을 한 거죠. 2년 내 취득한 합병 포함 주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배주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주식으로 줬거나 주식으로 준 걸로 보는 금액 이거는 전부 다 뭘로 준 걸로 보기 때문에 금전으로 준 걸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아닌 나머지 사람들 있잖아요. 걔네들에 준 거는 주식으로 얼마를 줬고요. 지금 4,200만 원 줬고 현금으로 1,050만 원 줬는데 이거 현금 준 거니까 그냥 주식 준 금액이 이걸로 끝나는 거죠. 끝. 그러니까 7,500만 원 중에 주식으로 준 게 4,200만 원이니까 80%가 안 되죠. 합병 포함 주식에다가 주식을 주거나 주식으로 준 걸로 보는 금액을 주식으로 준 게 아니라 뭘로 준 걸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전액 다 금전으로 준 걸로 보는 거니까 이렇게 비율이 계산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근데 내가 지배주주가 아니야. 여기 문제는 지금 병이 지배주주죠. 나는 지배주주가 아니야. 내가 지배주주가 아니면 자, 일단 주식으로 준 거는 병한테 주식으로 준 거 얼마에다가 4,200만 원에다가 자, 나한테 합병 포함 주식에다가 주식으로 준 걸로 보는 금액이 얼마였죠? 지금 여기가 2,250만 원이었잖아요. 이게 2,250만 원. 근데 이거는 2년 내 주식 합병 포함 주식이 발행 총수 20% 초과했죠? 내 지분율이 몇 %니까요, 지금? 30%니까요. 그러면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지급하는 거. 20% 초과하는 게 몇 %죠? 10%. 30%잖아요. 그럼 20%를 초과하는 지분에다가 주식으로 준 걸로 간주하는 금액만 금전으로 준 걸로 보겠대요. 그러면 자, 지금 주식으로 준 걸로 보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이게 2,250만 원이잖아요. 자, 여기 병한테 주식으로 준 거 그리고 나한테 주식으로 준 걸로 보는 금액 이렇게. 근데 만약에 내가 지배주주면 이게 다시 다 금전으로 준 걸로 보는 거에 다 빼면 되는 거죠. 이게 2,250만 원 다 빼면 되는 거고 주식으로 준 걸로 봤다가 다시 내가 지배주주면은 전액 다 금전으로 준 걸로 다시 보기 때문에 싹 빼는 거죠. 그래서 분자에 4,200만 남는 거고요. 내가 지배주주가 아니면 지분율 몇 % 초과하는 20%를 초과하는 합병 포함 주식에 대해서 교부한
합병 교부 주식 또는 간주 교부액을 금전으로 교부한 걸로 본다. 그러면은 다 빼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총 30%니까 이게 30%로 나눈 다음에 20%를 초과하는 거니까 10%죠. 30% 중에 20% 초과하는 10%. 요 금액을 금전으로 준 걸로 보는 거니까 얘만 빼면 되죠. 뭔 얘기인지 지금 이해되세요? 얘를 다시 뭘로 준 걸로 보는데 주식으로 준 걸로 봤다가 금전으로 준 걸로 보는 금액은 20%를 초과하는 거 때문에 준 것만 금전으로 준 걸로 보는 거니까 걔만 빠지는 거죠. 자, 그러면 4,200만 원에 2,250만 원에 빠지는 금액이 얘만 빠지는 거 지금 이해되세요? 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식으로 줬든 아니면 주식으로 본 걸로 간주하든 걔만 금전으로 준 걸로 다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산하니까 얼마? 4,200에다가 2,250에다가 여기를 빼는 거니까 그게 얼마 되는 거지? 얘가 다 빼고 나면 이게 1,500만 원이 돼가지고 4,200에 1,500을 더하는 거니까 얼마 되는 거예요? 5,70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비율이 총 7,500만 원 중에 분자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5,700만 원이 되는 거라서 비율을 계산해 보니까 몇 퍼센트? 76%밖에 80%가 안 되네. 따라서 얘네들은 무슨 합병이 되는 거예요? 비적격 합병이 되는 거예요. 비적격 합병이. 지금 맨 마지막에 얘기한 거 있죠. 요게 핵심이에요. 일단 합병 포함 주식이 언제 취득했던 합병 포함 주식이든지 간에 거기다가는 대가를 줄 수도 있고 대가를 안 줄 수도 있어. 이해되시죠? 대가를 줬다면은 주식으로 줄 수도 있고 현금으로 줄 수도 있죠. 그러면 명확하게 주식 주고 현금 준 게 딱 눈에 보이는 거고, 만약에 안 주면 비율대로 준 걸로 보는 금액을 다 뭘로 일단 주는 걸로 보는 거고, 일단 다 주식으로 주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합병 포함 주식이 몇 년 내에 취득한 거라면 2년 내, 합병 등기일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 포함 주식은 둘로 나눠져 가지고요. 지배주주였다면 합병 포함 주식에다 교부한 2년 내에 취득한 합병 포함 주식이죠. 그 합병 포함 주식에다가 교부한 합병 교부 주식 또는 준 걸로 보는 금액은 전액 다 금전으로 준 걸로 보는 거예요. 다시 돈 주고 샀으니까 돈 준 걸로 보는 거고, 내가 지배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면 일단 내 지분율이 20%는 초과하긴 해야 돼. 그럼 그 20%를 초과하는 금액 때문에 20% 초과하는 합병 포함 주식에다가 합병 교부 주식을 줬든 교부 주식을 준 걸로 보는 금액이든 20%를 초과하는 금액 때문에 준 것만 금전으로 준 걸로 보는 거거든요. 20%가 넘지 않으면 그냥 주식으로 준 걸로 보는 거죠. 금전으로 준 걸로 보는 금액은 20%를 초과해야 돼. 지배주주가 아니면. 지배주주는 전부 다 금전으로 준 걸로 봐버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물음 1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비적격 합병이기 때문에 물음 1번에 2번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이제 병은 비적격 합병이잖아. 비적격 합병은 내가 받은 대가에서 그 주식의 병의 취득가액이 얼마였는데요. 병이 을의 지분을 얼마에 샀죠? 4천만 원에 샀다고 나와 있었잖아요. 4천만 원. 그러면은 바로 쉽네 그냥. 왜냐하면 시가로 그냥 평가하면 되는 거니까 병의 의제배당 금액은 4,200만 원 주식 시가에다가 현금 얼마 받은 거 1,050만 원 받은 금액이 내가 받은 대가죠. 여기서 소멸되는 주식에서 법상 취득가액이 4천만 원이니까 이렇게 뺀 금액 1,250만 원이 병의 의제배당 소득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물음 2번. 물음 2번 아예 별개 문제예요. 물음 2번은 별개 문제여 가지고요. 그 공통 자료에다가 추가 자료가 토지에 대한 유보 금액이 400만 원이 있대요. 토지에 대한 유보 금액이 4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갑은 을의 유일한 주주인 병. 이제 을의 유일한 주주가 병밖에 없대요. 여기 이제 문제가 바뀐 거죠. 유일한 주주인 병에다가 합병 대가로 액면가액 5천만 원, 시가 1억 5천만 원에 갑의 신주를 교부하고 2천만 원의 합병 교부금을 지급했대요. 병은 을의 주식을 5천만 원에 취득했고요. 갑과 특수관계자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을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 등기로 시가로 취득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를 했대요. 요구사항을 보니까 아예 무슨 합병이라고 가정하고 이제 비적격 합병일 때
다음에 금액 비적격 합병일 때 비적격 합병이라고 아예 돼 있고 그다음에 그때 합병으로 인한 을의 양도손익, 양도가액, 순자산의 양도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냐? 어렵지 않죠. 이제 비적격 합병이니까. 순자산의 양도가액은 주식 얼마를 줬고요, 지금 1억 5천만 원 시가로 평가하면 되죠, 그냥 1억 5천만 원 줬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현금 얼마 줬고요? 2천만 원 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양도가액은 얼마? 1억 7천만 원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냐?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공통자료에서 북상장부가액이 아까 있었잖아요. 거기다 유보잔액이 하나 더 추가로 있는 거예요. 400만 원이. 북상장부가액은 바로 보이잖아요. 공통자료에 자산이 2억에 부채가 8천만 원이니까 북상의 자산은 2억에서 8천만 원 뺀 1억 2천만 원에다가 그렇죠? 유보잔액이 얼마가 있다고요? 토지에 대한 유보잔액이 400만 원 있대요. 공통자료에다가 이 자료만 보시면 되죠. 물음 2번의 자료 추가 자료만. 그러면 순자산 장부가액은 1억 2,400만 원이니까 순자산의 양도손익은 1억 7천에서 1억 2,400 빼는 거니까 얼마 되는 겁니까? 4,600만 원이 되는 거죠. 바로 나오는 거고요. 물음 2번에 합병과 관련된 갑의 24년도 3년도의 세무조정. 쉽죠. 왜냐하면은 그대로 다 시가로 그대로 가면서 다 시가죠. 유동자산, 구축물, 토지 다 시가고 부채도 시가고요. 현금 2천만 원 줬고요. 주식은 5천 1억 합계 시가로 1억 5천만 원 줬고요. 장부에는 그게 뭘로 떠 있는데 영가 매수 차익으로 떠 있는데 비적격 합병은 똑같이 시가로 다 가고 준 거 다 준 다음에 영가 매수 차익이 아니라 걔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합병 매수 차익이 돼 가지고 지금 당장 입금을 하지 않고 그죠? 5년간 균등분할해서 입금을 한다. 그러면 7월 5일 날 합병했잖아요. 7월 5일 날 일단 어떻게 입금 불산 임시부채 잡아야 되는 거니까 입금 불산입 합병 매수 차익 그 영가 매수 차익이 합병 매수 차익이 되는 거죠. 그 금액이 지금 얼마냐면 5천만 원. 합병 매수 차익 5천만 원을 입금 불산입하고 마이너스 유보를 한 다음에 12월 31일 날 실현시키면 되죠. 합병 매수 차익에 대한 실현인데 7월 5일 날이니까 1개월 미연에 1개월로 봐가지고요. 5년이 60개월 중에 6개월치만 실현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 실현시키면 돼요? 그러면 500만 원 실현시키고 유보 바로 하시면 되겠네. 7월 5일 날 합병했으니까 마지막 요구사항 3번은 그때 합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의 의제보다 병은 아무튼 얼마 받았어요? 병이 지금 유일한 주주잖아요. 병이 받은 금액은 지금 얼마입니까? 1억 7천만 원 받았고요. 1억 7천만 원 그냥 하면 돼요. 비적격 합병이니까 받은 금액 주식 받은 거 시가로 평가해서요. 거기다가 뭐 빼면 되는 거죠? 병이 얼마에 취득을 했었죠? 의뢰 주식을 2번 자료 보니까 2번에 두 번째 줄을 끝에 보면 병은 의뢰 주식을 얼마에 취득했다? 5천만 원에 취득했다. 받은 대가에서 소멸되는 주식에서 법상 취득가액은 5천만 원 빼게 되니까 병의 의제 배당 소득은 1억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물음 2번은 어려운 게 아닌데 지금 여기서는 물음 1번에 여기 합병 포함 주식에 대해서 일단은 합병 포함 주식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합병 포함 주식의 대가를 지급한 걸로 보는데 그거를 일단은 뭘로 준 걸로 본다? 원래는 주식으로 주는 걸로 본다. 그런데 그게 다음의 요건을 추정한다면 합병 등기 전 2년 내에 취득한 합병 포함 주식에다가 대가를 지급하는 거라면 걔네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금전으로 다시 주는 걸로 바꾸는 거죠. 지배주주였다면 주식으로 준 걸로 보는 금액 전체를 다시 또 금전으로 준 걸로 보는 거고 지배주주가 아니라면은 주식으로 보는 금액 중에서 지분율이 20%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거나 지급하는 걸로 보는 금액을 금전으로 준 걸로 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80% 적격 합병 요건인 전체 합병 대가 중에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 80% 이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지게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거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됐어요. 그럼 문제가 한 몇 개만 더 하면 되는데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하긴 하니까 다음 시간에 그것만 딱 복사해 가지고 오세요. 설명은 해드릴 건데 문제 10번만 복사해 가지고 오세요. 10번만. 책 가져오기 좀 그렇잖아. 딱 10번만 딱 책 놓고 다니면 두 개 다 놓고 와서 10번 하나 문제 풀고 이것도 좀 얘기할 게 좀 있거든요. 10번 문제 하나
풀고 그다음에 소득세 들어갈게요. 15문제 하나는 푸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요거 설명을 좀 해야 되니까 10번 하나는 설명하고 문제 풀고 소득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